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매년 2월 셋째 주는 미국 대통령의 날로 공휴일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를 시작하는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긴 연휴를 보내고 와서 소비 내수에 대한 기대감과 증시 부양책에 대한 전망으로 1.5%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S&P 지수 연말 목표치를 더 올렸습니다. 4,900에서 5,100까지 올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5,200까지 오르면서 미증시에 대한 오늘 밤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이제 휴장인 만큼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지표와 실적 시즌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한 증시에 대한 영향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MTN 외신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가 하루 휴장인 만큼 좀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 주요 지표들과 FOMC 회의록 등 주요한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생성이 됐는데 금리 인하가 너무 이제 빨리 좀 기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도 0.4%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8%나 다른 지수들보다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왔던 경제 지표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그 도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월보다 0.3%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0.1% 상승하는 거였는데 훨씬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고 연간 기준으로는 0.6%를 기대했는데 0.9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 식품이나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기대치가 0.1%였는데 기대치보다도 훨씬 크게 높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연간 기준으로도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지금 3%대에 와 있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다시 4%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일정을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사죠. roku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오픈 AI가 지금 비디오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비디오 생성기를 출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도비가 7%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만에 첫 분기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17%나 급등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하락하면서 8%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장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프리 쪽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하락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거지만은 그래도 매수 포지션을 재설정할 수 있는 재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밤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경기 선행 지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안 좋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사회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를 예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월별로 해가지고 3월달,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금리가 과연 어떻게 인하가 될 것인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90%를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5월 달은 0.25%포인트 낮추는 거가 한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달로 가야지 한 55%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 가지고 기대치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늦춰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쪽에서는 이제 화요일 날 월마트, 홈디포, 팔로알토 이런 회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엔비디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볼락이나 모더나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실적 기대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이제 좋던 안 좋던 스타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마트 등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고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는데 왜 그런 분위기가 점쳐졌는지 이번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밤에 선행 지표 발표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이제 휴장인 만큼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증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후보들 간의 이 관련 영향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11월 5일 날 차기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지금 뭐 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투표를 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이제 정확하게 선출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분위기는 이제 최선의 어떤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나쁜데 그 중에서 덜 나쁜 쪽을 뽑자 지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반란죄가 지금 유죄 선고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관련된 어떤 형사재판들이 더 진행이 될 예정이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세 고령이라는 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좀 거쳤죠. 그리고 경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지원하는 문제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겹치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두 후보 간의 인기도를 보면은 지난해 9월 19일 날 처음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우세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집권했던 시절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이런 어떤 기대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트럼프의 어떤 그 선전을 그 쉽게 수그러들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정당에 대한 문제들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소비, 경제 성장 요런 네 가지의 어떤 그 경제를 중심으로 그 대선판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유지가 되면은 바이든이 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된다라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 고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이 잘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업률은 4% 미만을 유지를 했고요.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어떤 고용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그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개인 소비, 결국은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제 개인 소비가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저축 많이 해가지고 잘 올라왔거든요. 지난해 연말에도 소비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예상치를 잘 맞췄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짝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단번에 이제 지수가 끝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기대치를 다 충족시키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2분기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형태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바이든 쪽에 유리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면 트럼프 쪽으로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수준들 통계치를 봤더니 US뱅크에서 이걸 이제 내놨는데 정권을 대통령이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의회를 공화당이 차지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화당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떤 식의 구조를 갖던 간에 주식시장은 모두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시장에서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예측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2분기에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대선에 관해서는 잠깐씩 장기적인 테마의 어떤 투자를 해야지 장기적인 걸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는 오히려 좀 더 낭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분석보다는 기업 실적에 대한 분석을 더 치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인들은 경제 회복과 증시 상승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대선과 관계없이 일단 주식시장은 그 후에 3개월의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보다는 혹시 기업 실적을 더 우선적으로 보자라는 힌트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